네, 한판 승부, 한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 이제 국민의힘은 내일 두 명의 후보로 추려질 예정입니다. 물론 50% 이상 득표하는 분이 있으면 한 명으로 추려지게 되는데, 자 오늘은 유재화 당협위원장 대신에 국민의힘 이준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예, 장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유인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소개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속속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마스 토론 이후에 주말에는 사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일단 화면으로 한번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우리 국민들의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국토도 뺏고 국적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국적이 뺏겨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일본 국적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아니, 대표적으로 예, 예. 올림픽에 나갈 때 그걸 입장기를 보고 달고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실. 그게 자,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토론회 장면을 보여서 역사관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한 장면인데, 자 일단은 1대1 마스 토론 이제 4차례 있었고 이제 사자 토론까지 진행됐는데 일단 각자 관전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 대변인. 뭐 1대1 맞수 토론이 훨씬 더 재밌었습니까? 흥미가 있었죠. 그 한홍홍한 아 둘째 날 예. 3시간. 예. 하루에 두 분이 공수를 교대해서 연달아 10분 딱 쉬고 한 그것이 아마 시청자분들을 많이 모았던 것이었을 거예요. 예. 두 분의 캐릭터가 100% 발휘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예. 과정에서 이제 이 표현 방법 때문에 음. 선택한 어휘가 뭐 깐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됐는데 결국 이 4명 올라가신 분들이 다 각자 하실 말씀도 있고 입장도 다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달라서 당원들께서 이제 선택하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느 분을 대선 후보로 밀지. 그래도 토론회를 통해서 하실 말씀들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한 없이. 예, 저는 뭐 여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토론했으면 이 마지막에 토요일 날은 사자 토론도 했잖아요. 예. 그 정도면은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어떤 노출은 다 됐다고 보고 이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2명으로 좁혀지면 또 두 분 또 토론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해야 됩니다. 이준호 대변인께서는 네, 토론을 이제 거듭할수록 네. 이제 그 당 지지율 이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 상승 국면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당 지지율이 처음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인용되고 나서. 근데 예. 상당히 좁혀졌다.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하면서 토론회라든가 이제 검증, 상호 검증 이러면서 국민의 이제 눈과 귀를 좀 끌어당긴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사자 토론할 때 이제 홍준표 후보는 김무성 후보를 좀 공격을 하고 예. 한동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또 공격하고 이러면 이제 눈에 띄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찬탄 반탄 아하. 측에서 거기서 이제 경쟁에서 이제 뒤지고 있는 사람이 아하. 찬탄표를 좀 내가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서 1등하는 사람을 공개한 거고 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찬탄 표를 또 가져오는 거고, 그러니까 반탄에서 또 가져오고 찬탄에서 가져오고 서로가 이제 공격한 모습을 보면서 대략 어떤 양강 구도로 좀 가는 모양이다라는 것도 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관전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두 분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좀 여유롭게 또 그리고 좀 잘 보셨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고 계시는데, 네. 자 김지호 대변인. 아주 이번에 국민의힘 토론회가 예. 흥행을 제대로 했다. 저런 흥행은 국민의힘에서 아주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는 여기도 깐죽거리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까지 거리지 마세요. 보이십니다. 초질간 깐족 되시는 후보님이 한 분 계셨고, 예. 그리고 좀 성질 있으신 꼰대님이 한 분 계셨고, 예. 좀
뭐라 착한 꼰대 그리고 예. 좀 버벅대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그 후보들의 인간미, 인간성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는데 정치권에서 그러한 인간미, 인간성은 어떻게 보면은 대중과 공감하는 인간미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대중이 좀 숨기고 싶은 인간미를 보여주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예. 좀 후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보들의 장점이 부각되는 그러한 좀 기획을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 이건 제가 붙인 말이 아니라 한 언론에서 깐족 대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고 귀에 예. 거슬리는 단어인데 예. 주자들이 입에 담는 거예요. 넌 깐족되지 마라. 제가 깐족됐나요? 당신이 더 깐족되고 이거 아부쟁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동훈 후보가 예. 좀 잘했다 토론을 네. 그런데 저는 그냥 먼발치에서 봤을 때 과연 잘했나? 그러니까 그 순간의 현미경으로 보면 이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는 처음 봤던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토론하면서 네, 저 모릅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예.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득점 포인트가 됐나?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 말싸움은 잘하네. 검사 같네. 몰아치네. 그냥 안철수 후보한테도 당신은 왜 계엄 해제할 때 국회에 못 들어갔냐. 근데 그 뒤에 맥락이 있잖아요. 네. 그 표결에 참여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예. 근데 그것을 사실 몰각시키고 왜 안 갔냐. 그랬냐? 왜 그 당시에 없었던 건 이유가 뭐냐. 내가 문자하지 않았냐. 예. 이런 거는 크게 큰 정치인으로 최소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보들 간의 차별점 분명히 있어 보였긴 했는데 윤석 대변인께서는 여러 지점 말씀해 주셨는데 장윤 변호사께서 한동훈 후보가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내일 1등으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투표를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예, 딱 예. 그 부분만 보시네요. 사실은 뭐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이 상대방 이 공격하는 것이 좀 두드러져서 전체적인 토론 분위기상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걸렸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 대상으로 여러 질문을 할 때는 ETF 문제 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몰아세우셨던 것 같아요. 뭐 네. CBDC 뭐 이런 거 예. 할 때는 그냥 그 정도 하셨으면 됐는데 더 좀 나가서 예, 그 부분은 뭐 보시는 분들 여러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또 이제 이 후보들끼리 대면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정치가 서로 이렇게 잘하자 하면서 가지만 경쟁자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길 수도 있으니까 아마 예. 그런 차원의 인간적인 이 본능이 발동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다. 예,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내일 이제 결과를 마주하게 될 텐데, 자, 이준우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내일 이제 최종 2명. 당직자시니까 또 전망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현직 대변인이시니까. 예.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전 대변인께서 뒤에 하시니까 이분이 민주당이 그러면 좀 허심탄회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누가 내일 최종 2명이 될 것이냐. 아무래도 룰 자체가 김지호 대변인부터. 예, 룰 자체가 당원이 50%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뭐 주춤하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의 단일화론을 제기하면서 좀 어느 정도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대선 경선 과정은 좀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탄핵에 관련된 건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을 지켰죠. 끝까지. 그리고 또 보면은 합류돼 있는 의원들도 19명 정도로 가장 많은 숫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뭐 토론 과정은 볼 게 없었지만 지난주 SNL이라고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예, SNL. 뭐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걸 기획하다 보면은 그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연스럽게. 예. 근데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인간미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컨텐츠를 이번에 한번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서 좀 국민의힘 미래를 좀 봤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아니 저 윤석 대변인 기분이 좋아졌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민주당과 탄핵 동기인데 우리가 챙겨드려야죠. 탄핵 동기. 탄핵 동지 아닙니까? 탄핵 동지. 탄핵 동지. 동기예요, 동지예요. 동지입니다. 동지. 한동훈 대표가 근데 그 라방을 또 이제 연설 끝내고 이제 토론 끝내고 이제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차 안에서만 하는 걸 유권자를 만나고 있잖아요. 뭐 새우 과자를 먹거나 뭐 기타를 치는 모습 보이기도 하는데 사진 저기 이제 그죠? 그 차 앉아가지고 네, 새우를 소재는 과자를 먹는 장면. 저는 예. SNL에서 다른 것보다 이분이 처음에 면접을 보는데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무직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소탈해 보였어요. 본인이 정말 누가 봐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인데 지금 현재 나는 무직으로서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전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댓글도 보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저런 자세가 있어야죠. 저는 좀 발전하고 있다고 실제 평가합니다. 무직이에요. 직업이 진실을 없어. 얘기했을 뿐. 아니 근데 어떤 분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현직은 무직이죠. 예. 이준호 대변인.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이제 응원해주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의도가 있다고 응원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진심을 아마 많은 청취자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경선 아까 얘기를 잠깐 하셨을 때 사실 민주당 경선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 사실 평가 이제 할 위치에 있느냐 저 그 말 좀 하고 싶었었어요. 아까 시간 없어서 넘어갔었는데 사실 민주당 경선은 정말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쟁도 없고 검증도 없고 흥행도 없었던 이 산무 경선이었었는데 질문 자체도 너무 착한 질문만 하고 밋밋하고 또 하나만한 답변도 하고 공자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경선 치러서 90%의 압도적인 지지 나왔다고 자화자찬한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제 집안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축제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격려하고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밖에 있는 이제 국민들 일반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너무 집안 잔치처럼 하는 모습이 좀 집안 잔치에게 좀 이따 좀 할거라서요. 국민의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그렇게 보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은 그 4명 중에 2분 누굴 거?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후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예. 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건 한동훈 후보인 것 같고 이제 홍준표, 김문수, 홍준표 중에 누구냐는데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요. 아니 한덕수 현상과 관련해서 이거 패배주의 아니냐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패배주의인 거예요.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선방할 거라고 예측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스무스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의아한 거예요. 좀 떳떳하지 못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이 절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문수 후보는 또 정치권을 많이 오래 떠나 계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은 극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강훈 목사와의 어떤 결탁, 최근에는 그 예배 그 집합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받았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이 과연 전략적 선거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 당원들한테 소구력이 있나? 그래서 저는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2인 경선으로 최종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준표, 한동훈 의견이 다릅니다. 자, 민주당 의견이 갈라져 있는데 윤석 전 대변인은 희망을 섞어서 말씀해 주시죠. 최종 2인이요? 예, 최종 2인. 저는 특수하니까 김문수, 홍준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표를 많이 얻을까? 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만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그 여론조사가 좀 빠졌다고는 하는데요. 더 이상 안 빠져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여러 분석들도 있을 텐데 뭐 뒤에 한덕수 총리를 지원하는 분들이 그 표를 김문수 후보한테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예상한 것처럼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다면은 기존에 워낙 벌어놓은 게 많아서
일단 4명 중에 1명 올라갈 때는 무조건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다. 예, 뭐 무조건은 빼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높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근데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또 이런 말씀도 하면서 자, 이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물론 이제 당시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했던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민만 보겠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보수층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제 단일화를 이제 암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단일화를 암시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역대 이제 87년 이제 헌법 개정 이후에 단일화가 이제 2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네. 바로 16대 대선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였죠. 그 두 분이 단일화를 해서 실제 성공을 했습니다. 정권을 장출했죠.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이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단일화해서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아마 은연중에 암시를 한 게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아까 뭐 대변인이라서 뭐 저한테 어느 후보가 되겠느냐 뭐 그러니까 묻지 않겠다 그러는데 저는 상수 한 명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수 한 명. 한명 누굽니까? 그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죠.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상수가 될 것 같고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는 이제 전부 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2등보다는 앞서는 이제 그런 2등은 조금 사람이 다르더라고 후보가 달라지는 이름이 예. 달라지는데 2등보다 아주 넉넉하게 좀 앞서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 다만 이제 2등이 이제 홍준표냐 한동훈 후보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마 조직표가 좀 갈라지지 않을까.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는 비례 이제 의원들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직 가동률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이제 TK 비롯해서 이제 원내 의원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조직표를 가동하면은 만만치 않은 치열한 2위 경쟁이 벌어질 것 같다. 그 정도 말씀. 두 분의 상수가 하셨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수를 합하면 내일 나 올라가신 두 분이 정리가 되는군요. 한동훈, 김문수.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 후보는 아니죠. 이분 이제 권한대행인데 이분이 이제 출마해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측근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사표를 냈어요. 이것을 두고 이거 이제 거의 임박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설인 겁니까? 예, 그게 맞아요. 그 손영택 비서실장이 저희 당에서 양천을 당협위원장하고 20대 때 출마 한번 했었고 그 이후로 윤석열 그러니까 원희룡 경선 캠프, 윤석열 대선 캠프 그러고 총리실로 간 분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판단이 빠른 분이고 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표를 냈다는 얘기는 이제 미리 가서 정치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신호탄으로 봐서 한덕수 총리의 출마는 제가 볼 때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장 변호사님. 그런데 네. 지금 뭐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 단일화 이야기를 홍준표 후보도 하는데 예. 그때랑 완전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 쉐임 보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쉐임 보수. 보수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쉐임. 거예요. 예, 아주 국민의힘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샤인 보수가 칼럼인데 아니고 쉐임 보수. 예.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에는 정몽준 후보가 자기의 신당을 갖고 있어서 세를 구축하고 있었고 예. 노무현, 정몽준, 노무현은 완전 다른 정치인이에요. 걸어온 길이나 지향하는 예. 바. 그러니까 이종교배로서 시너지가 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 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수 파일을 늘려주고 있느냐? 아니요. 지표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보수의 내부 파일을 갈라먹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고만고만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치고 많이 나오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뽑아달라. 5월 11일 날 후보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5월 1일 날 정도에 이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10일 정도 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국민을 너무 저는 얕잡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수혈한 이 정치 훈련을 받지 않은 비정치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얼마나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또다 같은 트랙을 밟겠다고 국민의힘이 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 줄까요? 아니요, 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한덕수 대행 출마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열고 아주 긍정적인 입장인데 홍준표 후보도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후보들은 페이스 메이커냐.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준우 대변인.
지금 이제 국민적 여론이 이제 단일화에 좀 많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무당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당층 비율이 이재명 후보가 얻는 지지율만큼이나 아주 높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 누구인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후보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기다리는 대기층 수요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 정당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하시는데 예. 정당성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재명의 정권 출범을 막기 위해서 둘이 손을 잡아라 하면 그 자체가 정당성이 있는 거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뜻을 받아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죠. 맞아요. 예, 정대철 이제 헌정 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도와달라. 도와달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그는 민주당에서 늘 한 얘기 아닙니까? 국민도 마찬가지죠. 국민이 옳다, 국민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국민의 명령을 준하게 받아서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홍준표 후보도 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좋다. 안 나오면 오히려 우리 입장이 곤란해진다. 단일화 토론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하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내고 있어서 이 한덕수 대행의 존재가 이렇게 벌써 커졌나 싶기도 한데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언제 국민이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하라는 얘기를 했는지 국민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공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권영세 대표가 지금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한덕수 출마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람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강력한 후보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서 힘을 합쳐서 싸우겠다는 그런 고육지책에 대해서 일면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의 지금 신분 자체가 본인이 선거일을 지정하고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권한 대행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니 아무리 선거에 이기고 싶어도 선거를 관리할 사람을 출마를 시킨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그럼 이분이 정말 저희는 많은 비판을 했지만 하고 다니는 행보들이 정말 자기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대선 행보를 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었는데 지금 후보들이 치열한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경선 자체도 가혹할 정도로 정말 빡빡하고 악조건에서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 정말 자신의 인간성을 다 보여주는 자신의 어떤 미천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경선을 시켜놓고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는 이런 분을 갖다가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출마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도 반토막 날 것이다 확신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반론을 하시거나 장 변호사님 추가 발언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말씀하고 반론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 대변인 아니, 솔직히 한덕수 총리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예. 별로 그렇게 긍정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우리 저 현직 당 대변인 옆에 계신데 예.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다 하고 그 포스터가 하나 나왔어요. 을지문덕 포스터가 있었는데 혹시 그 저희가 유튜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한덕수, 김문수 해서 문덕 해갖고 중국을 이긴 을지문덕, 좌파를 이길 김한문덕, 김문수, 한덕수, 문덕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을지문덕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어떤 국민의힘 후보로 될 수 있을지. 예, 또 두 분이 손잡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아주 저기 포스터로 아주 쉽게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을지문도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맨 처음에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승리를 가져왔던 위인 같은 분이신데 이제 그런 이름을 잘 섞어가지고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름에 둘 다 수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두 쌍수가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쌍수를 두고 환영할 거다. 이제 이런 게 처음 얘기했었는데 좀 더 진화돼서 을지문덕으로 만든 거 정말 젊은
젊은 MZ 세대들이 캠프에서 잘 열심히 하고 있다. 아마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잘 이제 공유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예. 이렇게 이제 우리 한덕수 권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아하. 너무 우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걸 보니까는 정말 한덕수에 대해서 예. 제대로 이제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못 나오게 하고 명분이 없다 하려고 네. 흠집내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겁이 나서. 그렇죠. 거기에는 반박을 해야 아, 돼요. 거기에요. 장 변호사님. 거기에는 한 말 아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이 호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던 여론조사 지표에서 뭐 MBS 조사나 이제 중도층에서는 네.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진보층으로 하면 그건 뭐 압도적이고요. 그러니까 보수 일각에서, 그러니까 당원들이 진심이다라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예.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당원분들도 그 뜨거움이 얼마나 많고 저변이 넓은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예. 그 국민의힘의 주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거는 위험을 다시 한번 감내하라고 국민들께 종용하는 결과예요. 그 선택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주제가 돼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들이 여론이 강한 있다. 후보이기 때문에. 강한 이제 부정이기 때문에 강한 긍정이죠. 그거는 꼭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죠. 한덕수 총리가 위협적이어서 나오지 말라고 지금 해석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당 대변인께서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명분을 찾아서 같은 당이니까 그렇게 이제 대받아 쳐야 되는데 우리가 을지문덕 얘기하고 그걸로 그냥 끝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할 거였으면 예. 당에 들어와서 경선 과정을 같이 겪었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예. 예. 왜 이분에게 밖에서 부전승을 해서 쭉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인정을 하느냐.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맹점이 된다. 아직 출마 선언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출마를 하실 경우에는 당장 그 얘기부터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당이 얼마나 준비를 하시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준비 잘 하고 네. 계십니까? 일단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검증을 여야에서 아주 치열하게 받았던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인사청문회 거쳐가지고 국무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야당, 저 다수가 있는 야당이 포함된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무총리 하신 분입니다. 예. 누구보다 치열한 검증을 받으셨던 분이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렇습니다. 경제는 생존이고 교육은 미래고 정치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국무총리로 쭉 싸워왔습니다. 예. 누구와 싸웠겠습니까? 야당이랑 싸워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도 이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증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사 검증부터 해서 정체성 검증까지 다 끝난 후보다 바로 본선에 들어가도 전혀 결격적인 하자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인사청문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통령 후보라 하면 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 리더감인가 또 오랜 검증의 기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한 명의 주자가 나오면은 예. 경선을 또 하자는 거죠. 예, 예. 단일화 협상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토론을 한 번 할 것이냐, 예. 두 번 할 것이냐, 여론조사는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셈법이 있긴 한데 예. 어쨌든 거기서도 한번 우리 당 안에서 단일화하기 위해서 또 다시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아주 국민의힘이 예. 사악한 정치 공학을 하고 있다고 사악해요?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김문수 캠프, 예. 홍준표 캠프 예. 이런 데다가 친윤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후보들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 대행하고 뭔가 단일화를 위한 압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 뭐 보수 인사들까지 위장 취업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든 설득해서 선거일을 발표한 날 사퇴시켜가지고 국민의힘에 경선을 뛰게 하는 게 맞지. 예. 지금 권한대행으로 권한은 다 행사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심판이 지금 선수를 뛴다는 거잖아요. 저는 예. 단순하게 예. 어떤 뭐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 좋은 관행을 다 무너뜨린다고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 했었죠. 예, 그 통과시킬 때 예. 총리 표결 이분이 공무원이란 믿음이 있어서 저희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믿겠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박정현 판정부 함께하고 계십니다.